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학개론 30번째 시간이자 캔들 교육 7번째 시간입니다. 와, 화이팅! 힘내세요. 우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 2주간 속임수 음봉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속임수 캔들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다 보니 예시를 좀 더 준비했고 설명은 조금 약간 간소화했습니다. 오늘이 속임수 음봉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1편과 2편도 함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해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번 영상도 실전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감정을 이입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또 시간을 들여볼게요. 작년 1분기의 모습입니다. 날짜 나와 있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주가가 2020년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날 갈 것 같은데 따라 사면 물리고 팔면 오르고 그 정도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1월에 이와 같은 점 상한가가 있었고 또 2월 말에도 이처럼 아래 거래 조금 달렸지만 장 시작할 때 상한가, 점 상한가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뭔가 끼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고 유동성도 풍부하다 보니까 상한가라는 게 어쩌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상한가 한 방 자체도 1년에 상한가 한 번도 못 가는 종목도 많아요. 상한가 가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끼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있었는데도 오늘 밀렸어요. 그쵸? 이런 것을 보면은 앞전에 여기가 지금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있었음에도 오늘 장대 음봉 큰 하락이 나온 거고요. 이런 점은 좀 여기 고점이 좀 막혀있는 듯 보인다는 거,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거, 이런 거는 좀 부담이지만 오늘 장대 음봉, 이와 같은 장대 음봉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한 반 정도 줄어들면서 또 종가가 그래도 11선은 지키는 모습은 또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쵸? 지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이해가 안 가시면은 또 다시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 없고. 이해 가시죠? 그쵸?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11선은 지켰어요? 다음날 11선은 지켰었지만 이때 11선은 지켰었지만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면서 11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이틀 연속. 근데 오늘은 보면 어때요? 종가상 11선이 이탈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이처럼 급감하는 모습은
그래도 일말에 조금이라도 좀 희망을 갖게 하는 다행스러운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아직은 그래도 뭐 견딜만 한 거죠. 그쵸?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은 어떨까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급등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다음 날 봐볼게요. 헐, 거참 너무하죠. 그쵸? 어제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예상치 못한 개파락도 나왔고, 더욱이 뭐 개파락에다 이 정도니까 오늘만 한 20% 이상 빠진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의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중요한 주가를 가장 빨리 쫓아다니는 5일선마저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차트라는 게요, 그냥 별일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보통의 차트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어때요? 갑자기 급등 딱 상한가만 한 번 나와도 차트가 이뻐져요. 그리고 반대로 이처럼 급락이 나오잖아요. 물론 아래 거래 조금 달근했고 뭐 거래량도 줄었고 그렇긴 하지만 이처럼 급락이 나오면 전일까지 아무리 차트가 좋았어도 사람이라는 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공포를 갖게 되고 차트조차도 못난이로 변하게 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차트가 이뻐 보이네요. 아, 차트가 망가졌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급등,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이처럼 이와 같은 급락이 나오다 보니 그냥 넉넉고 자포자기한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하다 싶어서 이래저래 뭐 좀 저가에 사신 분들, 뭐 고점에 물린 분들, 뭐 앞에서 매수했던 분들조차 손절매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쵸? 거래량도 어제보다는 좀 증가했고요. 그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어제 갑작스럽게 나온 급락이라서 그런지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양봉에 장기 이평선들을 회복하는 양봉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아래 꼴이 길게 달렸죠. 장중고가가 5일선이 부담이 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 오전에 좀 출렁거렸지만 그래도 오늘의 저점이 어제 저점을 그렇게 뭐 크게 깨진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쵸? 다만 여전히 어제 하락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하락갭은 여전하고, 그쵸? 하락갭은 여전하고, 또 5일선이 매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반등이 장중에 나왔지만 오늘의 고점이 5일선이었고, 오늘의 상승이 내일의 상승을 보장하리란 법은 또 없기 때문에 어제 자포자기했던 분들, 어제 손절매 안 한 분들조차도 그래, 오늘은 좀 팔자, 비중을 줄이던가, 또 내일 또 음봉 나오면 또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올 텐데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상승 갖고는 내일 뚜껑 열기 전까지는 정확히 뭘 알 수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오늘 역시나 손절매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쵸? 내일은 어땠을까요? 내일은 봐볼게요. 바로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고요. 여기 이게 상한가예요. 바로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지금 9,000원이 안 되었던 주가였기 때문에 2주도 안 돼서 약 2배 반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죠?
여기 장기 이평선 갑작스럽게 나왔던 급락, 음봉은 속임수 음봉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조금 회복하고 그리고부터 이제 그냥 날아가기 시작하는, 결국에는 급등을 앞두고 마지막 물량 털기, 마지막 흔들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막 들쭉날쭉해요. 거래량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여기 장대음봉도 있고 대량 거래 터지고, 거래량이 들쭉날쭉이라서 이 종목 좀 매매는 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은 우선 들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에메랄드 색이 121선이에요. 121선. 그러니까 결국엔 121선에서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온 것을 보면, 그래 좀 많이 빠지면 장기 이평선에서는 반등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이와 같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봤을 때는 아직 끼는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여기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는 여기 초입을 보면 어떻죠? 에메랄드색 121선을 이탈시켜 놓고 깨트린 상황에서 9월 말 10월 초에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121선을 깨트린 상황에서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단기 또 상승이 나오는, 이때 또 손절매하는 물량들 있었겠죠. 거래량 보세요. 그쵸? 손절매하는 물량 잡아먹고 올리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끼는 있구나, 종목이.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검정색 241선까지 하락한 상황이라서 보유한 분들은 이제 반등하기를 바라면서도 또 이런 기대감도 있겠죠. 지난 이때처럼 7월에 121선 결국엔 지켜지고 반등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241선까지 하락했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241선 깨면 또 조금 힘들어지는데 이런 불안감도 있겠죠. 그쵸? 왜냐면 앞에 이와 같은 장대음봉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 달 이상 또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물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이해 가시죠? 다음 날은 어떨까요? 다음 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바로 241선이 종가상 이탈되더니 오늘은 또 추가 하락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어제보다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버티던, 그러니까 어제 하루 첫날이었죠. 241선을 깬 날이 이때가. 근데 이때 버텼던 사람들이 크게 안 깼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손절매 물량이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늘었어요. 어제보다. 그쵸? 내일은 어떨까요? 급락? 아니면 반등? 다음날 보겠습니다. 추가 급락은 멈춘 듯 보이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그렇게 확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면 주가가 240에서 아래로 하락한 주가가 빨리 상승으로 되돌림이 없자 단기 이평선들은 지속 하락하는 모습에 이제 불안한 거죠. 이때도 안 팔았고 이때도 안 팔았어요.
근데 단기 이평선으로 계속 내려와요. 그쵸?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 4일 연속 음봉이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5일이지만 240에선 아래에서 주가가 지금 4일 연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거래량을 보더라도 손절매 물량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 그렇게 추정되고, 그쵸? 내일은 어떨까요? 결국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241선을 깨고 이후에도 241선 아래에서 며칠 머물면서 아주 박박, 오늘도 안 팔어? 이래도 안 팔래? 오늘이 241선 아래 주가 3, 4일째인데 박박 손절매 물량 며칠간 받아내더니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6,000원이 안 됐던 주가는 단기에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결국에 241선, 검정색 241선을 깼던 여러 음봉들은 물량 테스트를 한 속임수 음봉이었던 거죠. 역시나 단기 급등 전의 마지막 테스트였고요. 다음 예시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차트를 딱 보시면 그래, 사야 되겠다, 뭐 관망해야 되겠다, 차트 좋다, 안 좋다 등등이 빨리 보이셔야 돼요. 이 차트를 보시면 어쩌면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 차트라고도 생각되실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3월부터 9월까지의 약 6개월이에요. 근데 6개월 정도의 차트만 보셔도 이 차트 앞에, 그러니까 3월, 2월, 1월 등 좀 뭔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보시면 갈색 201선과 241선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해 왔잖아요. 하락해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을 거예요. 241선과 201선은. 근데 계속 그게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장기 이평선은 한번 방향 잡히면 쉽게 금방 안 바뀌어요. 방향성이. 그러면 쭉 내려왔는데 하락했는데 그랬던 장기 이평선인 갈색, 검정 201선, 241선이 이렇게 하락해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야 드디어 갈색 201선과 검정색 241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매우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제야 주가가 추세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려는 초입인데, 그 초입에서, 그 자리에서, 이 타이밍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온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구나. 차트가 지금 좋아지는 초입이구나.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부터는 지속 관심이 필요한 차트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주가는 얇은 검정색 11선을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어떨까요? (11선을) 지키는가 싶더니 이제는 핑크색 21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21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종가상 21선은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때 상한가였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한 여기까지, 한 11선 이후부터 여기 이 가격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갈 거라고 보고
조금씩이라도 사보고, 예, 매수한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다음은 어떨까요? 다음은 헐, 어제 아래 꼬리가 달려서 핑크색 21선을 지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야, 장중에는 윗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윗꼬리? 이거 장중에는 21선을 회복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물론 하락하는 5일선이 부담이 돼서 윗꼬리가 달렸지만 종가상 21선이 이탈되었고, 특히나 오늘의 종가가요, 저가예요. 그러니까 요 캔들만 보셔도 3시 이후에 반등이 없으니까 막 물량 또 떨어졌구나, 막 손절매하는 물량들, 실망 매물들 나온 거예요. 그런 흐름, 그런 캔들이고, 또 장중에 반등 나오다가 꺾였으니까 뭐 단타 들어갔다가 손절매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이때 매수해서 샀다가 손절매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쵸? 다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상승이 나오면서 꾸준히 상승해서 약 2주 만에 1,300원이었던 주가가 약 80% 상승했습니다. 80%. 21선을 깨면서 종가 저가로 만들었었던 음봉이 나왔었다는 거죠. 종가 저가로 만드는 음봉이었다 보니 오후 3시 이후에는 분위기 험악했을 거고, 또 공포를 조종했을 거고, 결국에 이와 같은 음봉은 속임수 음봉이었던 거죠. 마지막 흔들기였고요. 다음 예시 봐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작년 8월에 말도 안 되는 막 400만 주, 5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작년 8월. 완전 최신 예시예요. 이거 한 달 전 12월이에요. 2020년 12월. 말도 안 되는 대량 거래가 8월에 있었고, 이후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도 그래도 장기 이평선인 갈색 200일선과 검정색 241선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 뭐 그냥 죽진 않았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또 여기 점점 11월 말부터는 이평선이 또 수렴해 가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뭐 양봉 4개에 또 핑크색 21선도 지켜지고 있고요. 그쵸? 다음은 어떨까요? 다음 바로 다음 날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여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 음봉이 4%대 하락한 음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 이상 하락하면서 21선, 61선을 깨더니 다행히 바로 다음날 이와 같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61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행인 거죠. 근데 물론 이처럼 갑작스럽게 출렁이다 보니 거래량을 보시면 좀 다른 날보다 이와 같은 음봉 양봉 전후로 거래량이 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불안했던 거죠. 어쩌면 손절매 물량도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주가는 또다시 하늘색 61선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깨질 수도 있고,
불안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래량 터지면서 좀 살짝 긴박하기도 했는데 또 60일선을 만나려고 하니 또 살짝 불안하게 하는, 마음 편안히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설마 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해서 주가가 60일선을 이탈했고 이틀 연속 60일선 아래에 놓이면서 3일 연속 음봉으로 마감했고, 단기적으로 중요한 5일선, 10일선 모두가 우하향으로 꺾인 모습이라서 혹시나 싶은 사람들은 일부 또 손절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다음날 여기처럼 양봉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다음날 살짝 상승하는. 그리고 주가는 6,200원이었던 주가는 15일 금요일까지 완전 최신 예시죠. 올해 들어서 1월 15일 금요일까지 한 2배 상승했습니다. 6,200원, 12,000원. 결국에는 61선을 깼었던 여기 음봉은 단기급등 코앞에서 마지막 물량 테스트였던 거죠. 어쩌면은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이게 진짜 마지막 테스트였던 거죠. 속임수 음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속임수 음봉 오늘 4개 포함해서 영상 3개로 실전 매매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서 토막토막 잘라서 총 8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모두 종목은 달랐어요. 완전 최신 예시도 몇 개 있었고요. 어떠셨나요? 주식이라는 게 A는 B다, B는 C다, 그러니까 A는 C입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수도 매우 많고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식이라는 게 100% 정답이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영업을 하고 회원을 모으는 분들이야 자신처럼만 하면, 내가 하는 식으로만 하면 100% 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것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100%가 어디 있겠어요.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비슷한 비스무리한 여러 차트를 보다 보면 눈에 익게 되고, 그렇다면 속임수 음봉 3개 현상을 보신 후에 본인만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100%라고 확신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거죠? 그래, 나라면 영상 3개 보고 실전처럼 매매하는 것처럼 8개 예시를 보니까 나라면 그래, 이런 거는 힌트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접근하면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렴풋이라도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감동 있는 영화나 소설 등을 보면 많은 것들이 열린 결말로 여운을 주면서 끝맺음을 보이는 것들이 꽤 되잖아요. 마지막은 시청하는 관객, 독자의 몫이라는 거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마지막 1% 혹은 2%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늘 기원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군데군데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거나 낯설거나 하시면 또 다시 보시고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 용어를 쓴 것도 없으니까요. 오늘이 주식학개론 30번째 영상입니다. 매번 그래왔듯이 주식학개론 10개 하고 한 주
보충하고 그래왔듯이 다음 주는 충전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 일요일 31번째 주식학 개론에서 뵙겠습니다. 아마도 또 캔들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고요. 돌아오는 주는 수요일이 24절기 중에 대안이라서 또 춥나 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